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이 드디어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법령을 바꿔서라도 재가입 조건 없이 가입한 초기 가입자분들 실비를 강제로 전환시키겠다고 해서 한때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개혁이 될까요? 올 4월 새롭게 발표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재가입 주의가 없는 1세대, 2세대 초기 가입자분들 강제 전환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와 실손보험 계약 최종안은 지난 1월 9일 발표된 내용과 바뀐 부분도 조금 있어서 최종 개혁안을 보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추려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5세대 실손보험 어떻게 바뀌는 건지, 또 기존의 실비보험 가입자분들께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실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입니다. 제목을 보면 실손의료보험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보험 상품으로 재탄생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5세대 실비의 등장 배경이 한눈에 보이죠. 보험료는 낮추고 꼭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바뀌겠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5세대 실손은 보편적 의료비, 즉 급여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꼭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만든다고 했는데 아마도 경증보다는 중증 질환 치료비에 중심을 맞추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현행 4세대 대비 30에서 50% 정도 보험료를 인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관 변경, 그러니까 재가입 조건이 없는 초기 가입자분, 이 가입자분들이 대략 1만 6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초기 가입자분들은 강제 매입이 아니라 원하는 경우에 계약 재매입을 통해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기존 계약을 해지 후 5세대 실비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3년 4월 이전까지, 그러니까 1세대 실손과 2세대 초기 가입자분들께서는 재가입 주기가 없다 보니까 보험료만 내가 낼 수 있다고 하면은 자기 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10% 정도의 이 기존 실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급여 항목 안에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죠. 가입자 수가 2024년 말 기준으로요 4천만 명이나 되니까 국민들의 사적 안정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낮은 자기 부담금 등으로 과다 의료비 청구가 계속되면서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어서 많은 분들께서 부담을 느끼게 되었죠. 우리나라의 총 진료비가 133조 원인데요. 이 중에서 실손보험이 10.6% 정도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4세대 실비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의 청구 이력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보험료 인상률이 공평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용량이 적은 분들이 당연히 보험료 인상이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동안 총 3차례 거친 개선 작업이 있었지만 비급여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비급여가 확대되고 여기에 더해서 의료 인력에 비급여 쏠림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비급여가 확대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2017년 4.8조에 머물렀던 이 비급여 보험금이요 2023년에는 8.2조 원으로 6년간 약 7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3년 실손보험 사업실적표 중에서 비급여 항목을 살펴보면요 비급여 주사료가 28.9%, 그 다음에 도수치료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28.6%, 사실 1, 2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교정치료가 3.1%, 재판매 가능한 치료 재료 2%, 하지 정맥류가 1.6%인데요. 주사와 도수치료 등이 전체의 57%나 차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구조적인 문제로서는 계약자의 9%가 보험금의 80%를 수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수가 보험료만 내고 소수만 보험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보험료의 가파른 인상은 바로 국민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2021년에 4세대 실손이 등장하면서 비급여 차등 할증제를 도입을 했지만 사실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세대 실비가 등장을 했는데요. 새롭게 바뀌면서 보험료는 낮추고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적정 보장되게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변경이 될까요?
개혁 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2세대 후기 3세대, 4세대 약 2천만 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가입한 실배 갱신 주기 재가입 시기에 따라서 2026년 7월부터 2036년 7월까지 대략 10년간 순차적으로 전환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급여 의료비 항목부터 확인을 해보면은요. 급여는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여서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률을 차등화한다고 하는데요. 급여 입원은 사실 중증 질환의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이 높으며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서요. 현행 세대와 같이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률을 일괄적으로 20%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원이 아닌 외래 비용에 대해서는 기존 4세대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존 4세대 실비보험은 외래 비용의 20% 또는 병원급에 따라서 만원 아니면 2만원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줬습니다. 통호도로 병원비가 15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을 때요. 20%인 3만원과 2만원 중에 큰 금액인 이 3만원을 빼고 12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5세대부터는요, 여기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과 20% 그리고 병원급에 따라서 만원, 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되돌려주게 변경이 됩니다. 세 가지 항목, 그러니까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병원비 20% 그리고 병원급에 따라서 만원이나 2만원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높게 나온 금액을 제하고 돌려주겠다는 거죠. 만약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비교적 큰 급여 의료 항목이라면 외래 시에 통원 치료를 받으면 비용 부담이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급여 의료비로 20만 원을 지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의료 항목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60%인 항목인 거예요. 그럼 4세대 기준으로 하면 20만 원에 20%인 4만 원을 빼고 16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게 5세대부터는 20만 원에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60%인 12만 원을 빼면 8만 원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통환을 한다면 급여 의료비 부담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은 임신 출산에 대한 급여 의료비 보장을 해준다는 건데요. 임신 출산 오코드에 한해서 이 보험의 영역으로 명확히 신규 포함됨에 따라서요. 그간 보장에서 제외되었던 임신 출산과 관련된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서요. 저출생 시대에 임신 출산을 두텁게 보장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 말 많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개혁 내용입니다. 이 비급여는 우선 중증인지 비중증인지에 따라서 보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중증 질환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암, 뇌혈관, 심장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산정 특례 제도 대상에 포함되는 질환들을 말합니다. 이 중증 질환의 경우는 기존 4세대 실비와 동일하게 입통원 합쳐서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하고요. 입원 시에 자기 부담률은 30%, 통원 시에는 의료비의 30% 또는 3만 원 중에 큰 금액으로 공제하고 회당 20만 원 한도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추가가 되었는데요. 기존 4세대 실비에서는 비급여에 적용되지 않았던 자기부담 상한제가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 입원 시에 500만 원 한도로 새롭게 적용이 됩니다. 종합병원 이상급이라는 것은 종합병원을 포함한 상급 종합병원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4세대 실손은 비급여 항목에 자기부담 한도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개혁안을 통해서 비급여 중증에 대해서 종합병원 이상급에서 입원할 때 500만 원이라는 이 커트라인이 새롭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존 2세대, 3세대 실비의 자기부담 한도가 200만 원이라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500만 원이라도 자기부담 한도가 생긴 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비급여 중증일 때는 기존 4세대보다는 보장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항목들은 모두 동일하고 거기에 자기부담 한도 기능이 추가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는 좀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해요. 진짜 문제는 비급여 비중증 의료비인데요. 보장 한도가 기준 5천만 원에서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5분의 1 수준으로 확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없었던 입원 시 회당 300만 원의 한도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원하게 되면 자기부담률이 50%로 기존 30%에서 20%가 증가되어서 50%가 되었습니다. 또 통원 시에는 회당이 아닌 일당 20만 원으로 적용되는 바람에 하루에 2번 이상 통원 치료를 받더라도 20만 원이 넘어간다면 한 번밖에 보장을 못 받게 변경이 되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기존 4세대는 A병원에서 통원으로 치료를 받고서 바로 B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보더라도 지급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회당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바뀐 비급여 비중증일 때는 하루당 최대 20만 원만 쓸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자기부담금도 비중증 비급여 통원 의료비의 50% 또는 5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 비급여 비중증 항목인데요. 면책 사항도 기존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미용 목적, 성형, 수술 등에다가 3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체충격파,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가 면책 대상에 새롭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보면은 비중증일 때 비급여 치료 중에서 보험금 누수가 큰 도수치료, 체외 증식,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는 보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셨죠 여러분? 비급여 항목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사와 근골격계 치료, 이 두 가지가 보험금의 50% 이상을 차지했었잖아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누수 보험금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개혁 목적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사실 복잡하고 어렵죠. 요약을 하자면 급여 의료비는 입원 시에는 4세 실비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요. 외래 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또는 20% 또는 만 원과 2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걸로 다소 불리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단 임신출산 질환에 대한 급여 의료비는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4세대 실비와 보장 내용이 동일하고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에서는 자기부담금 상한제 50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반면 비급여 의료비 중에 비중증 환자는 전체적으로 보장이 대폭 축소가 되었는데요. 면책 조항도 주사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률도 50%로 높아졌습니다. 5세대 실손의 대략적인 변경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라면 어쩔 수 없이 갱신 주기가 오면 미래 실비로 약관이 변경되는 구조라 누구는 좀 더 빨리 누구는 좀 더 있다가 변경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변경된 실비로 갈아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약관 변경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도 1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관심이 가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분들은 엄연히 약관 변경에 대한 조항이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계약 만기까지 개정된 약관 적용이 불가합니다. 내가 유지만 할 수 있다면 보험 만기 때까지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보장 내용은 다른 세대보다 훨씬 좋지만 문제는 이제 앞서 보셨듯이 보험료가 될 텐데요. 의료 이용량, 즉 병원에 자주 안 가시는 분들은 아무리 보장 내용이 좋아도 청구 자체가 없으니까 매달 내시는 이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은 보험사가 보상을 하고 계약을 해지 후에 계약 재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재매입하고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신규 실손보험으로 무심사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보상에 대한 것이겠죠. 그래서 과연 얼마를 주고 매입을 할 건가에 대한 건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추가로 논의를 한 이후에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실비 아직도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가입자의 고령화로 인해서 실손보험금 지급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60에서 69세 가입률은 66.3% 정도 되는데 70세부터 79세 가입률은 26.5%로 확 내려가고요. 80세 이상은 1.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정작 실손보험이 필요한 연령대가 되면 실손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실손의 공백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저도 가장 보장 범위가 넓고 가성비가 좋은 보험이 실손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건강할 때 부담보는 할증 없이 실비부터 준비해 놓으시라고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아마 실비에 가입하려고 심사를 받아보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내용이에요. 심사가 정말 많이 까다롭습니다. 병력이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병원 이력이 있다면 정상 승인이 사실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일하시는 여러 동료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내용인데요.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실비지만 한 번이라도 아프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프면 필요한 게 비단 병원비뿐만이 아니란 걸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아프면 치료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공백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영역은 사실 실비보험에서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공백이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개월을 넘어서 몇 년, 몇십 년까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책도 실비와 같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가 뭐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는 너무 많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보험으로 대비할 수는 없죠. 위험도가 높고 발병률도 높고 치료 기간이 긴 상황에 대해서만 미리 보험이란 제도를 통해서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몇 가지 생각이 나실 거예요. 네, 바로 3대 진단비라 불리는 암, 뇌, 심장 진단비입니다. 암은 악성 신생물이고 뇌와 심장은 뇌와 심장으로 이어져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을 말하죠. 암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알고 계셔서 긴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뇌혈관 질병으로는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뇌동맥류 같은 질병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얇은 모세혈관 안에 이물질 등이 쌓여서 원활한 혈관의 흐름을 방해하고 이 혈액 자체가 지방성을 떼어서 끈끈해지면서 뇌로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죠. 심장혈관 질환도 심장과 이어진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서 발생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급성심근경색, 혈주증과 같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암, 뇌, 심장 질병 등에 대한 진단비를 실손보험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진단비는 입원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입원 일정도 아니고요. 수술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수술비도 아닙니다. 진단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요즘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급여에 대한 관리가 갈수록 타이트해지고 있죠. 반면 암 치료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의료 기술은 비급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귀에도 익숙한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제나 면역 항암 치료제, 중입자 방사선 치료제가 대표적인 비급여 치료에 속하는데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암에 대한 대비는 진단비와 함께 비급여 치료에 대한 준비는 같이 세트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손이 5세대로 변경되더라도 급여 항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또 우리나라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제도가 있어서 자기 부담률이 많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치료비는 산정특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치료 등은 통원 치료가 될 수도 있는데 실비의 통원 한도는 앞서 보셨듯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비와 더불어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을 함께 구성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끝으로 연령별, 성별, 암, 뇌, 심장 진단비와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까지 함께 설계한 플랜의 보험료를 안내해 드릴게요. 20년당 90세 만기 비갱신형입니다. 일반암 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진단비는 1,000만원. 유사암에는 딱 4가지, 갑상선, 기타 피부암, 경기성 종양, 제자리암 4가지만 포함이 되어 있는 좁은 범위로서 일반암의 범위가 넓은 진단비입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도 동일하게 2천만원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넓은 범위 특약들로 빠짐없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급여 암 치료를 받았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치료는 암수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특약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보장 개실 이후에 암으로 진단을 받고 암 주요 치료 여기에는 암수술,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 다 포함이 되죠. 최초 진단 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에 한하여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원발, 그러니까 최초 진단받은 암은 물론이고 이 암이 전이가 되고 재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암들까지 포함을 해서 지급이 됩니다. 만약에 2025년에 전리선 암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다비치 로봇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 지급이 되고요. 2026년에 방사선 치료도 받았습니다. 또
2천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암이 전이가 돼서 2030년도에 뇌암으로 진단을 받고 면역항암제 처방받았습니다. 이때도 2천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암 수술, 방사선, 약물 이 모든 치료를 보장하고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는 3,396원입니다. 이렇게 실손과 함께 주요 질병 진단비 그리고 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암 치료까지 크로스로 가지고 계시면 고령으로 인해서 아니면 비싼 보험료로 인해서 실비를 더 이상 유지하시기 어려울 때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5세대 실비의 등장 배경과 함께 개혁 방안의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렸고요. 실비를 보완할 수 있는 3대 진단비 그리고 비급여 암 치료비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보험 PT에서는 보험 가입을 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게 30여 개 회사들을 비교 설계, 약관 분석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그리고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을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정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